있는데 209페이지로 갑니다. 거래정보망의 의미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양갈로 1번에 두 줄을 줄 것입니다. 거래정보망이란 누구 상호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 단어는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그러니까 의뢰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게 알겠어요. 과거에 기출된 지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래나요. 거래정보망이란 중개 의뢰인과 이 단어를 하나 떡 집어넣어.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단어가 하나 톡 들어가는 바람에 X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통신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어요? 의뢰인하고 관계없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 그걸 이제 우리는 거래정보 사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뭐 지정 안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장하는 거래정보망이라 하는 거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만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어요?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은 실무에서는 거래정보망이라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거래정보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갈로 4번으로 가봐요. 주의할 점은 적어놨잖아. 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정보망은 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래 적어놨잖아. 그럼 뭐 조금 전에 봐봐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정보 공개할 때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를 하면 공개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기능이 나왔는데, 알겠어요? 뭐, 과거 초창기 시험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설명만 듣고 지나가요. 그거 보면 뭐, 부동산 시장 형성하고, 가격 조정하고, 정보 공급하고, 중개업을 조직화하는 기능이 있고, 알겠어요? 그런데 또, 공동중개 형태로 중개가 될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이래 놨는데, 알겠어요? 이걸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용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거래정보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요? 이게 뭐 이 거래정보망을 누가 가입 이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전용 통신망이니까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뭐다 가입 이용하고 있다. 가입 이용은 자유야. 의무 가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의무 가입이래. 그런데 많은 건데,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속 중개를 받았다 하면 의뢰받은 정보를 자기가 이용하는 정보망에 공개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하면 남 좋은 일 시킨다. 이래 되는 게거든. 알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중개계약은 항상 양쪽에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이전 중개 뭐 취득 중개. 그럼 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한 거는 이전 정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한 정보는 뭐 취득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 정보를 갖다가 공급 정보. 맞아. 맞잖아요. 여러분도 학교는 수요 공부하잖아. 그렇죠? 공급 정보다. 이건 뭐 수요 정보다. 그러면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이야.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시장이라 그런다. 그 시장 형성 기능 하잖아.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어디 가면 되노? 시장 가면 되잖아. 그 정보 공급 기능이 되는 거야, 이거. 맞죠? 알겠어요? 그럼 뭐 봐봐. 그 이렇게 이전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 취득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망을 통해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게, 만나가 무슨 중개를 통해서, 공동 중개를 통해서 뭐다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래 정보망에. 그리고 이 공동 중개를 다반사로 많이 하다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친해진다, 안 친해진다, 친해진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조직화될 수도 있다. 그 조직화 기능이 가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죠? 막말로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거래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직거래 없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100%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뭐다 아주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뭐 3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해놨는데 아까 설명 다 했잖아. 알겠어요? 가입은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지게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면 이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막 연락이 온다. 그 대부분의 뭐 갑시다.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한다. 회원 가입도 강제다 자유다? 자유라요. 그건 대부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현재 회원으로 가입 안 된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있어. 알겠습니까? 있어. 그 회원들의 단체가 바로 뒤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서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 교재 뒷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냥 막 줄만 쭉쭉쭉 끄고 가면 돼. 알겠어요? 이해할 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림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그림이 이 그림에 보면 번호를 1, 2, 3, 4, 5 맥이 나왔잖아. 맥이 난 이유가 옛날에 15회, 16회 그때 데모할 근처 시점인데 그때 시험 문제 요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요 그림이. 그래갖고 번호 맥이 난 거 있죠. 거기 이제 공동중개 절차 과정이야. 그래서 그 공동중개가 행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가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으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소개해 놓은 기다. 알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 번호 순대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봐봐요. 지정받은 사업자도 있고 지정 안 받은 사업자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세요? 그러냐면 우리 법조문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안 돼 있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정받은 사업자도 있고 안 받은 사업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지정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줄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그거 줄 거예요.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라야 돼. 알겠어요? 부가통신사업자. 알겠어요? 부가통신사업자의 뜻이 뭐냐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듣고만 지나가요. 이리 생각하면 요즘은 뭐 큰 인기도 없는데 옛날에 한때 되게 인기 있었지. 알겠어요? 700국 전화사업자.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몇 번 누르세요 하는 거 있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부가통신사업자라 그래요. 알겠어요?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하도록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런 거 하려면. 이 반대말이 기간통신사업자거든. 한국통신, SK, LG 이런 게 바로 뭐다? 기간통신사업자야. 알겠습니까?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전국에 전봇대 다 박아야 돼. 그래서 통신탑 다 설치해야 돼. 시설 설비를 다 갖춰야 돼. 그렇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해놓은 그 통신 회선 있죠. 회선 하나를 임차하는 거야. 그 임차한 통신 회선에다가 부가가치가 실린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정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다. 알겠습니까? 얍삽한 사람이지. 알겠어요? 남들이 다 깔아놓으면 싹 빌리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되면.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야. 법인인, 이미
법인으로 등록해가 중개업을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 사람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 신고해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겸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몇 가지로? 6가지로. 몇 플러스 1? 5 플러스 1 그렇게 6가지로. 그 6가지의 이 거래정보망 사업이라든가 부가통신 사업 이런 게 있나? 없잖아. 그래서 뭐합니다. 아무리 지정 요건을 갖춰도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양갈로 2번에 구체적인 지정 요건.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요건을 갖췄어요. 갖추고 난 다음에 이 네모 박스에 4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돼.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1번 봐봐요.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누구의 수가? 개업공인중개사 전용통신망이라 그랬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얼마? 30인 이상. 숫자가 중요합니다. 500명 이상, 2개 이상, 30인 이상 동그라미 딱 쳐놔. 알겠어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숫자가 많이 바뀌었어. 알겠어요? 바뀌었어. 옛날에는 2,5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00명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 강화됐다, 완화됐다, 완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가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갖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1명 이상 가는데 봐두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저는 강의를 봐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9회 시험 때인가 10회 시험,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이걸 시험 문제 내면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런 출제 때문에 제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정보 처리 기능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기사 사이에 능자를 집어넣어가 기능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걔가 틀리다 한 적이 있어요. 물어볼 가치가 없는데도 내는 거야. 알겠어요?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하세요. 누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컴퓨터 설비. 당연히 컴퓨터 통신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정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211페이지로 가서 지정 절차로 가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줄만 끝나요.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돼 있잖아. 그래서 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까 부가통신사업자라야 된다 했잖아. 그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이겠어요? 법인이겠어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어. 알겠어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라는 소리야. 근데 네모 박스 안에 봐봐. 네모 박스 안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가 총 몇 장 이상이라 해야 돼요? 500장 이상이라 해야 되지. 아까 500명 이상 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마인드가 안 썼네. 조금 전에 왼쪽 페이지에서 지정 요건을 점검했잖아. 지금 보는 네모박스는 지정 신청 시에 제출 서류 아이가. 맞죠? 그럼 지정 제출 서류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겠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공부하면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도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 시에 제출한다. 이 마인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입 이용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500장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안 된다? 내야 되는데, 알겠어요? 헛되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이 가입 이용 신청서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같이 내라? 줄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보 그거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 이용 신청서가 누가 작성한 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잖아. 헛되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증 사본 같이 첨부해라.
등록증 사본 같이 첨부해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출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 하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이미 등록증 사본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찬가지 안 봤으면 또 한다고. 원래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뭐예요? 본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는 굳이 뭐 인감증명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인감증명서 있기는 있지만은 등록증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한 거예요. 옛날 법은 요 자리에 등록증이 아니고 인감증명서였다고.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그러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또 놓쳤어. 그러세요. 거의 시시때때로 이야기해 주니까 놓쳐도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러세요. 뭐냐면 시험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을 구성해야 될까 아이가? 맞지? 틀린 지문을 구성하더라도 그럴듯해야 되나 안 그럴듯해야 되나? 그럴듯해야 되잖아. 근데 그 그럴듯한 틀린 지문을 만들기가 쉽나 어렵나? 어려워. 그럼 어디서 뺏겨오는데 어디서 그 정보를 살짝 힌트를 얻느냐 하면 과거 법에는 이랬는데 현재 법은 바뀌어가 요렇다 말이야. 그럼 과거 법에 있었다 하는 거는 그럴듯하다 안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라는 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 공부는 시험 대비할 때 법 공부는 법의 역사도 좀 많이 알면은 시험 공부하는데 출제 포인트를 찾기가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학원 강사들도 보면은 강사들 보면 강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잖아. 짧은 사람은 옛날 거 아나 모르나 모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맥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특히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사람들은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애먹어. 얼마나 외울 게 많노. 그러세요. 그렇죠. 자, 됐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번에 자격증, 처리 기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4번은 컴퓨터 설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부가통신사업 신고했나 안 했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정면은 서를 다 내는 거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지.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으로 갑니다.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거 줄 꺾고. 알겠어요? 줄 꺾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단어만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하는 게 있지. 동그라미만 딱 쳐놔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를 하고 지정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인드가 되잖아. 행정청이 민원인에게 뭔가 교부를 할 때는 대장에 기재한 후에 교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 공인중개사법에 통틀어서 대장이 3번 나와. 대장 가는 게 3번 나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어쩌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증 줄 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지금 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3번 나와. 알겠어요. 3번 나올 때마다 다 뭐 이런 걸 기재한 후에 뭐 정서를 교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야. 이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 대장이 나올 때마다 나와. 알겠어요. 자격증 교부 대장도 똑같고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도 똑같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도 똑같이 요 문장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양가로 3번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겠어요. 줄 것고 두 번째 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 그거 줄 것입니다.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즉 승인 받아라 이 소리야. 그러세요. 됐죠? 이 운영 규정이라 하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이런 말 필요 없어. 알겠어요? 운영 규정이 뭐냐 생각 이러면 됩니다. 가해 이용 약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해 이용 약관에 해당하는 명칭이 바로 운영 규정이고 그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지정권자인 장관한테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그럼 승인 받은 그 운영 규정에 위반해서 운영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 삭 지웁니다. 필요 없어. 알겠어요? 양갈로 4번 봅니다. 양갈로 4번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 이런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뭐 1년 이내에 운영.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정보망 지정 및 운영 절차를 그렇게 흐름도를 만들어 놨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어요. 제일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로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노?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부터 해야 되지. 부가통신사업자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부가통신사업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뭘 갖춰야 되노?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알겠어요? 요건 갖춰야 되나? 가입 이용하는 신청자 수가 몇 명 이상?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된다.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 얼마? 30인 이상. 알겠어요? 그 요건을 갖춰서 1000명 돼도 관계는 없는 기고. 알겠어요? 그럼 정보 처리 기사도 한 명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도 한 명 필요하고, 컴퓨터 설비 용량도 확보하고. 그럼 이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 있지. 구비서류 갖춰가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신청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 지정 기준을 갖췄나 안 갖췄냐 검토한 다음에 갖췄다고 판단하면은 지정 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마음 된다. 교부하면 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정 받았잖아요. 이제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뭘 만들어가? 운영 규정, 즉 가입 이용 약관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 장관한테 뭐 받는다? 승인 받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승인. 이런 절차를 진행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운영했는데, 지정받은 날로부터는 적어도 몇 년 이내는 운영을 해야 된다. 1년 이내는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쉽잖아. 알겠어요? 그 맨날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쉽잖아, 쉽잖아 많이 하죠. 그 지는 쉽지, 나는 어렵다, 헷갈린다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복을 안 했을 뿐이야. 알겠어요? 반복을 안 했을 뿐이야. 그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꾸 반복하면 돼. 알겠어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알겠어요? 늘 하는 게 하면 된다 하는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거래정보망의 운영 및 이용 관련 의무 해놨는데, 알겠어요? 양갈로 1번 봐봐요. 알겠어요? 두 줄 줄 것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동그라미 딱 쳐. 그 동그라미 친 그 자리에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가면서 바꿔가 한번 읽어봐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아주 문장이 매끄러워. 틀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이 거래정보망이랑 누구 전용 통신망이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이 거래정보 이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하고 의뢰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도 있다고 했잖아. 시험 문장이 나오면 그 안에 단어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들 중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잘 바꾼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사람 아이가 그걸 갖다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또 사람으로 싹 바꿔버리는 게야. 알겠습니까? 이 법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알겠어요? 법 공부하면 법 속에 사람이 보여.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하는 게 탁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중요하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봐봐요. 그래서 읽어봐. 개업공인중개사를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의뢰받은 내용과 자, 줄 거야. 다르게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되 알겠어요? 또 다르게 공개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의뢰받은 정보대로 공개라라는 게야. 정보를 각색하지 마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양갈로 3번 봐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도 줄 거는 그건 상식 아닙니까? 봐봐요.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가입형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사업자가.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한테 제공되는 정보, 이 사람한테 제공되는 정보 차이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13페이지로 가요. 이제 이번에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란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다 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줄 거면 되고 다 상식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봐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를 했겠지. 거짓으로 공개 안 했겠지. 근데 그 공개한 정보가 잘 봐요. 공개한 정보가 중개정보잖아. 더 나가서 그 거래정보야. 아니 거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지. 그럼 이제 공개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정보망에 있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삭제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시켜야 되잖아. 누가 삭제시키는? 이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럼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되나 안 알려줘야 되나? 알려줘야. 그대로잖아. 응?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고 줄 거면 된다 이 말이지.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돼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를 동그라미 딱 쳐요. 그 자리에다가 단어를 또 사람을 싹 바꿔.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면 또 문장이 매끄럽나 안 매끄럽나? 매끄러워. 그러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의뢰인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 알겠어요? 그거 왜 통보해 주노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단어를 바꿔준 거잖아요. 틀리게 만들 때. 알겠어요? 시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알겠어요? 출제자가 어떤 단어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바꾸는지 자꾸 발견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무슨 능력이 길러진다. 에? 오타 같은 게 탁탁탁탁 눈에 보여. 알겠어요? 잘못된 것만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한 수십 년 동안 법공부글 해봐요. 알겠어요? 그 남이 쓰는 글에 틀린 부분만 자꾸 발견하려는 노력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잘 보여. 알겠어요? 잘못된 게. 됐죠? 자, 그럼 됐고. 알겠어요? 4번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뭐가 나오노? 제재 나오노. 이때까지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들 공부했잖아. 그 의무, 어떤 의무를 위반했냐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네모 박스 안에 거는 지정 취소 사유야. 자, 두 번째 줄에, 네모 박스 위에 두 번째 줄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딱 잖아요. 그래서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재량처분이야. 기속처분이 아니라. 알겠어요? 뒤에 가서 따로 한번 또 모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거 있잖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그거는 저 뒤에 보면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규정도 있고 뭐 임의적 등록 취소 규정도 있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규정은 임의적이야. 알겠어요? 재량 취소 규정이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규정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청문을 실시라고 돼 있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 생각은 하고 지나가도요. 꼭 외워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도 있고 지금 보는 지정 취소도 있고 등록 취소도 있잖아. 그리고 또 업무 정지하는 것도 있잖아.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하는 요 5개의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럼 크게 보면은 취소 처분이 있고 뭐 정지 처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슨 처분이든 취소 처분할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 거쳐야 한다? 청문 절차 거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청문 절차 거쳐야 된다. 응? 근데 정지 처분 있잖아. 정지 처분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정지 처분 내릴 때는 사전에 어떤 절차 거치라 하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취소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라 하는 거 있다. 그럼 정지 처분 내릴 때는 사전 절차 거치는 게 없느냐?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오는데
저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그렇죠. 이런 규정이 나와요. 각 개별법에서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정지처분 아이가,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취소 처분은 사전에 뭐를 실시하고 청문을 실시하고, 정지 처분은 사전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하고 그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우리가 취소 처분 내릴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은 취지가, 청문 절차 거치는 과연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럼 조사해볼 필요가 없으면 굳이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그럼 5번 봐봐요. 네오박스 안에 5번. 사망,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있났잖아?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이 경우에도 지정 취소 내린단 말이지? 이때는 더 이상 조사할 게 있나 없나? 없어. 거의 청문 실시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네모박스 위에 한번 봐봐요. 단 5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세요. 이런 것도 이제 때때로 자주 내지는 않지만은 알으세요. 다음 중 청문 대상이냐 아니냐 가려봐라 하는 것으로 만들 때 활용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생각도 가져야 돼요. 왜 이 중개사 자격 시험이 공부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결국 시험 과목은 몇 문제밖에 안 된다. 40문제밖에 안 되잖아. 이 두꺼운 책에서 40문제밖에 안 되는데 왜 공부할 양이 많으냐면 1회 때부터 1회 때까지 안 가도 돼. 최근 한 5년이나 최근 한 10년이나 요 문제들을 다 모아가 분석해 봐요. 다 기출 문제잖아. 분석해 보면 구석구석에서 다 티 나온 거야. 알겠어요? 40문제만 딱 놓고 보면 뭐다?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알겠어요? 근데 원래 내가 치는 시험에 어디서 티 나올지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아. 알겠어요? 그런 자세를 해야 무슨 득점? 고득점이야. 이건 고득점이야. 이건 고득점이야.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책에 있는 거 다 지우세요. 지우세요. 나왔던 적이 있어도 지워라 한다고. 알겠어요?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어도 이 자주 등장 안 하는 거 뭐 제압부라 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잖아. 그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만 해도 몇 점 나온다? 50에서 60점 나와요. 그렇죠. 그럼 되지 뭐. 그렇죠. 이 과목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야 돼. 그렇죠. 그 다음 214페이지에 행정질서벌 간데 일단 뭐 행정질서벌 하는 단어 갖고는 장난 안 치는데 과태료 이꼬로 행정질서벌이야. 과태료. 형벌이다 형벌 아니다? 아니다. 과태료는 형벌 아닙니다. 벌금하고 다른 게야. 자 그래서 그 뭐 양가로 1번 2번 다 읽어봐. 양걸 1번 운영 주랑 거돼요. 운영 규정 아까 승인 받으라 했잖아. 변경할 때도 승인 받으라 했잖아. 또 운영 규정 승인 받았으면 거기에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런 거 위반하면 무슨 사유다? 과태료 부과 사유라. 알겠어요? 과태료 부과 사유라. 그러니까 양갈로 2번은 뒤에 가면 딱 나오는데 자 우리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했노? 장관이. 그럼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장관의 지도 감독상 뭐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하고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했다 하지만은 결국 지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거야. 그러면 무슨 사유다? 과태료 사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래정보사업자는 무조건 500 이러면 돼. 거래정보사업자가 뭐 위반했다 하는 문장이 나오면 얼마? 500. 500이면 과태료다. 그렇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무조건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형벌하는 게 있는데 알겠어요? 형사처벌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알겠어요?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거 읽어봐봐요. 표를 보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잖아.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잖아. 또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 요거 위반하면은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지정 취소 사유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아까 지정 취소 나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봐봐요. 이 거래 정보망과 관련한 과태료는 아까 무조건 500이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없어. 알겠습니까? 응? 자, 그렇게 밑에 봐봐요. 예제가 재작년에 나왔던 게잖아.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래 나왔잖아. 그래서 4개 달아. 4개 달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정받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도 안 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망을 공개한다. 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한다. 다 위반이잖아. 알겠어요? 다 지정 취소 사유라.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또 혹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골라라 해놓고 다 하라. 그러면 또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 다 알아. 혹시 내가 한 개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봅니다. 그까다 시간 흘러가. 알겠어요? 그걸 됩니다. 응? 오케이? 그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는 거는 아세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거래정보 언제도 다 끝났다 이 말이지. 공부 다 했어. 여기 보면 이제 봐봐. 지정받지 않고도 거래정보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래정보한 사업자를 지정받은 곳은 현재 협회 한방이라는 명칭을 쓰고 한국부동산 원회가 부동산 테크하는 정보망이 있어. 이런 거 몰라도 돼. 되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2개가 있다 이 말. 이 2개만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야. 그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 응? 그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직방, 다방 이런 정보망을 운영해도 된다, 됩니다. 알겠어요? 됩니다. 그 법의 위반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해봤자 공개 뭐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회에 회원으로 다 가입하잖아. 하면은 거래정보망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에도 다 가입한다는다, 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한방에도 가입하고 테크에도 가입하고 다 가입해도 돼. 공짜가 아닙니다. 돈 냅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높다, 낮다? 낮다. 그렇죠? 그래가 또 활용도가 높은 직방에 또 가입해. 다방에 또 가입해. 그 가입 비용만 자꾸 나가는 게예요. 그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이.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현실을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다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이가? 요 인감증명서가 아니다 하는 거 주의해라. 저거 나왔다, 이 말이지. 이거 다 출력할 수 있죠?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출력할 수 있잖아. 다 올려놓은 거. 알겠어요? 다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라. 이런 건 제가 수업하면서 지하락 했으니까 내면 다 지하보도 되고. 알겠어요? 잘 된다. 자, 거래정보 운영과 관련한 누구와 누구의 의무.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공부 다 했는 거예요. 했는데 의뢰인의 의무하는 거 있나 없나? 없잖아. 없는 이유가 누구 전용통신망. 개업공인중개사 전용통신망이니까 당연히 없는 거야. 그래서요. 당연히 없는 거야. 지정 절차 책에서 그림 봤죠?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려봅니다. 이 말이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해야 돼. 안 하면 1년이 넘도록 운영을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건 갖췄으면 지정서 교부, 지정대장이 기재하고 교부 열되잖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정해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림 아까 봤죠? 공동중개 과정이다 이 말이지. 예? 그렇지? 자, 몇 회 기출? 31회 기출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31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숫자 갖고 문을까 싶어가 기출 문제를 소개해 드리는 거야. 아까 요 얼마 들어가야 되노? 누구의?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야. 알겠어요? 500명 이상이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잖아. 30 이상의 누가? 요 걸로는 빠져야 돼. 요 걸로는 빠져야 되겠다. 공인중개사 한 명이죠. 빠져야 되겠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 기다. 저 관로가 잘못됐네.
자, 됐죠. 다들 부동산 거래중간 다 끝났어. 그러세요.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216페이지 가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뭐 업무상 의무 이런 제목 볼 때 또 이상한 게 이때까지 뭐 의무 하면 또 공부했는데 그러세요. 또 뭐 의무 계산한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근데 얘는 업무상 의무 있나잖아. 그러세요. 근데 이 업무는 이제 중개 업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영 업무였어요. 물론 중개계약과 관련해서는 경영이 아닌데, 그래서 뭐 인장 등록해라, 보정 설정 신고해라, 뭐 휴폐업 신고해라 이런 거 있잖아. 사무소 이전했을 때 신고해라 이런 규정들은 경영과 관련된 의무 사항이었다면, 그래서 앞 시간에 공부했던 중개계약과 관련된 공부라든가, 그래서 지금부터 또 공부해 나가는 의무들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개 업무, 경영 업무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들을 많이 규정을 해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절에 뭐 총설 해놨는데 그냥 참고 삼아서 쭉 읽어보시면 끝이야. 줄 걸 건 없고. 그래서 217페이지로 갑니다. 저 위에 법 조문 갖고 공부합시다. 밑에 쉴 데 없이 많이 적어놨네. 29조에 무슨 윤리? 기본 윤리 있나서 기본 윤리. 1항 봐봐요. 누구 및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거 줄 거나요. 그 중개보존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어. 전문직업에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래놨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하는 말은 없죠. 그러세요. 업무 처리의 큰 원칙을 선언해 놓은 규정이야. 그러세요. 추상적인 표현으로 써가지고 업무 처리의 원칙을 선언해 놨을 뿐이다. 그러세요. 자, 근데 이런 규정들은 시험에서 크게 활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판례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이 29조 1항의 규정이 많이 판결문에 언급이 많이 돼요. 그러세요. 판례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품위 동그라미, 신의 동그라미, 성실 동그라미, 공정 동그라미. 하도 아까 괄로 치놓고 들어갈 숫자 물었잖아. 그래서 하도 초등학교식 유치한 문제가 만들어질 때를 대비해 3동그라미 집어온 게야. 네오박스 안에 이 29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에 관한 규정을 딱 언급해 놓고 방금 동그라미 친 걸 비워둡니다. 비워두고 괄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빠르게 연결한 것은 일물을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품위, 신의, 성실, 공정 이 단어 집어넣을 수 있도록만 한 봐두시기만 하면 돼. 억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럼 됐고 요거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왜 여기에는 중개보조는 빠졌을까? 봐봐, 이래 하면 쉽잖아요. 중개보조는 중개업무 수행한다 뭐한다? 뭐한다? 보조하는 일만 하잖아. 소위 심부름 일만 하잖아. 하는데 뭘 품위 유지할 게 있고 뭘 신의 성실했다 공정하게 수행할 게 뭐 있노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래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의 의무예요. 그러세요. 됐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218페이지에 큰 2번에 무슨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처음 들어본다.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뭐 공부할 때 들어봤다. 민법 할 때 여러분들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들어봤어요? 들어볼 수도 있겠는데 알겠어요. 자, 됐고 그때에서 뭐 경과실, 중과실 공부할 때 이야기 등장할 수도 있는 건데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도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 알겠어요. 요렇게 대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중개계약 앞 시간에 공부했죠?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다. 근데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거지. 위임계약과 비슷한 관계에 있다. 근데 이거는 비전형계약이고 이거는 전형계약인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냐 하면은 위임인과 수임인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이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다르잖아. 알겠어요? 도급계약일 때는 도급인과 수급인이잖아.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비슷하다 보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거.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개 업무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해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건 1항이고. 그런데 도대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행위를 한다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은 신의칙에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공정하게 중개를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말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중개계약은 뭐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중개업무를 수행해라. 그럼 수임인처럼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어떤 자세냐? 민법, 여기 민법에 나오잖아. 민법 641조에 보면은 수임인의 의무 가는 게 나와.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리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인데? 수임인의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해라? 성관주의를 다해서 중개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요구한 것은 법 규정이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예요. 그걸 소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소개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양갈로 2번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했잖아. 공인중개사법에 성관주의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판례에서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641이 아니고 81조구나. 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일관되게 판결 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요 양갈로 2번은 별표 알겠어요. 요 판례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판례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오른쪽에도 판례가 잔뜩 나와 있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군데군데 반복돼가 나올 거예요. 이 판례들 여기 다 모아놓은 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중개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 내린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은 거. 알겠어요? 모아놓은 거.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볼까요? 219페이지에, 그러세요. 219페이지에. 자, 3번 판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 이런 표현이 딱 나왔잖아. 나오면 벌써 이제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게 딱 등장한다 이 말이지.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세요.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해놨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거래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무슨 주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를 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된다? 위반된다라는 게야.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중개 행위는 무슨 주의 의무 위반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래놨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보통 우리가 담보대출 받게 되면 건저당권이 설정되잖아. 그렇죠? 그럼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기재되나? 채권 최고액만 기재된다.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0% 정도까지 채권 최고액을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빌린 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실제 빌린 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진실인 양 그대로 설명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하는 거는 고의다, 과실이다. 과실이다. 과실이다 하는 게 주의 의무 위반이다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요구되는 주의, 선관 주의 의무 위반이다. 과실에 의한 중개인가 행해졌고, 그래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된다, 제한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무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의 매매 거래를 알선 중개할 때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해가 설명해야 되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가 설명해야 될까? 이거는 또 안 나오는구나. 자, 일단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판례가 이거는 이 판례는 다른 판례인데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되었다면, 알겠어요? 제대로 조사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릇된 정보를 조사도 안 하고 마치 진실된 정보인 양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주의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 두 사례를 합쳐가 생각하면은 채권 최고액에 관해서 조사 확인해가 설명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는 설명할 주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데 하게 된다면은 제대로 설명해라 이 말. 그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설명하지 말아라라는 논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케이스 때에 따라서 갖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주의 의무예요. 됐죠? 자, 나머지 판례들 뒤에 가면 또 다 나와요. 군데군데 이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됐고 220페이지에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법조문을 봅니다. 법조문 29조 몇 항? 2항 맹기본 윤리 규정이잖아. 아까 봤던 거는 1항이고 요거는 2항이다 이 말이야. 그 1항에는 품위 유지 의무, 신의 측에 따른 성실 공정 중개 의무를 규정해 두고 2항에는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둔하는데 2항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돼 있어. 동그라미 등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 보존도 들어간다라는 게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제외 동그라미 딱 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떠난 후 동그라미 칩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이 소리거든. 비밀 준수 의무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그 소리예요. 누구의 의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야. 아까 품위유지 신의치 공정중개 의무는 등의 의무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요. 제가 한 두 번 이야기했지만은 공부하다 보면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가면서 주어가 다양하게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별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비밀 준수 의무라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국어 공부 좀 해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어 공부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X다. 알겠어요? 그 제외되는 경우가 안 있나? 알겠어요? 제외하고는 안 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는 누설돼도 괜찮다 이 소리잖아. 알겠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 그 때때로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뭐 국어가 안 돼가 틀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잖아.
읽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읽기 연습이 정확하게 읽는 연습. 그러세요. 정확하게 연습. 자꾸 읽다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요. 법조문 읽기가 어려워요. 판결문 읽기가 어려워요. 판결문 읽기가 어렵지. 그거 왜 그러냐면은 판결문도 문장이고 법조문도 문장인데 문체가 달라. 문체. 여러분들 대화체, 문어체 뭐 이렇게 쌓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문체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 판결문을 쓴 판사님들의 문체 여기 여러분들이 적응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응이 되면은 판례 공부도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아까 단적인 예로 갑을 나왔잖아. 문제 낼 때. 즉 갑을 병정 등장하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적응이 많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한참 있다 갑이 누구더라? 을이 누구더라? 이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적응이 되면 갑이 누구, 을이 누구 안 헷갈려. 알겠어요? 적응이 돼야 돼요. 적응하는 건 읽는 수밖에 또 있나? 반복해서. 특히는 여러분들이 법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관련한 문체가 이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하고 봐봐요. 공법 공부할 때 하고 또 같나 다르나? 또 다르지 느낌이. 그럼 민법의 글도 문장이고 공법의 법 문장도 문장인데 그 문체가 달라. 알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외된다 이 말. 그래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비밀이 누설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법이 시켜서 했는데 책임 물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법이 부르게가 불었는데 그걸 비밀 누설해가 책임 물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소송 절차상 법정의 정인으로 채택돼가 정언을 했는데 그 정언의 내용이 의뢰인의 비밀과 관련된 게야. 그래서 비밀 누설했다고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법에 따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확인해가 의뢰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사항이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게 또 반대편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비밀 누설 의무, 준수 의무 위반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시켜서 한 일은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정당행위라 그럽니다. 자 봐봐요. 판사가 사형선고 내리잖아. 그럼 사형 집행할 거 아닙니까? 검사가 교도소가 가 알겠어요? 사형 집행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사람 교도관이 해요. 그럼 뭐 교도관이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되나? 안 되잖아. 법이 시켜서 한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정당행위다. 알겠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그렇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20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사, 수술하면 상해죄다, 상해죄 아니다? 배죄만 상해죄지. 근데 맥수 갖고 배죄 바로요. 상해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이가? 업무로 인한 행위예요. 알겠어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제외되는 경우가 바로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케이스라. 됐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에 비밀준수 의무의 적용 범위 이미 공부 다 했어. 양가로 2번에 의무자 해봐.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등 동그라미 쳤으니까 됐고. 양가로 3번 준수기간 무등까지 했잖아. 알겠어요? 됐고. 알겠어요? 221페이지에 양가로 4번 예외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번에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런 게 다 뭐다? 정당행위에 속하는 거다. 내용 읽을 거 없어. 법이 시켜서 한 일. 또 비밀의 소유자가 그 비밀 아니니까 이야기해도 된다 했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걸 뭐 잔뜩 한 페이지나 적어놓고 있다. 오히려 이걸 시험에 더 잘 나와요. 3번에 위반에 대한 제재 해놨지. 양가로 1번에 몇 년짜리? 1년짜리야. 비밀 준수 위반이면 몇 년짜리다? 1년짜리 형사 고발 사유라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유일하게 양가로 2번에 반의사 불벌죄 동그라미 치고 별표합니다. 이걸 잘못.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다양하게 많이 적어놨는데 유일하게 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죄만 무슨 죄로 만들어놨다? 반의사 불벌죄로 만들어놨어. 알겠어요? 반의사 불벌죄로 만들어놨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무슨 죄와 구별해야 된다? 친고죄와 구별해야 된다. 줄 거나요? 그러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와 친고죄라는 단어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근데 우리 비밀 준수 의무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무슨 죄다? 반의사 불벌죄다. 그 점을 주의해라 라는 소리예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을 한자를 그대로 직불이하면 돼요. 반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죄 되는 게야. 알겠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죄,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한자 풀면 그렇다 이 말이야. 봐봐요. 반의사 불벌죄 하잖아. 죄는 죄인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대적으로 벌할 수 없는 죄 이래 된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폭행죄를 생각하면 쉬워요. 폭행죄는 알으세요. 피해자가 알으세요. 가해자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처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폭행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 만나가 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합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세요. 제가 명시적인 의사라 그랬죠? 그래서 합의한테 구두로 합의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한다 한다? 한다. 그렇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조사만 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제 친고죄 하는 거는 고소가 없으면 논할 수 없는 죄야. 그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 안 하면 알겠어요? 아예 실무상으로 경찰이 수사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피해자한테 먼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거부터 물어본다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그럼 처벌하겠다라는 거 물어보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강간죄 그런 거 있죠? 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친고죄 이런 게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없으면 아예 수사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요.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수사도 안 해. 법적으로 수사해도 되는데 어차피 처벌 못 하거든. 그래서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 게 반의사 불벌죄다. 됐죠? 자, 222페이지에 3절의 제목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뭐 검증이 돼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도 하고 자 봐봐요. 칠판 보고 쉬었다 갑시다.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원칙 비밀 준수 의무 다 했어. 그렇지요. 다 했어. 그렇죠. 간단해. 이거밖에 없노. 그밖에 없노. 그렇죠. 그렇네. 비밀 준수 의무. 근데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것도 시험이 내 기억이 맞다면 딱 한 번 나왔어. 이때까지.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개업공인중개사 사람이 전문 직업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구청에서 판단해가 제재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하는 거는 명확한데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관청인 등록관청 구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품위 유지 뭐했다 해가지고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제재가. 응?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14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 1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러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그럼 이게 어떨 때 적용되는 거냐? 그러세요. 위반이면은 틀림없는데 법에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 14호 규정을 활용해가 업무 정지 처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조문 가지고 시험 출제하지는 않았는데 품위유지 의무 갖고는 안 했는데 아까 전속중개계약 공부할 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었단 말이지. 그거 위반하면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 아무리 눈 닦고 찾아 그 제재분류표 있지? 거기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와.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럼 통지 안 했어. 안 하면 뭐다? 요 규정 활용해가 무슨 정지가 가능하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하는 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뭐 34회까지 전에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요것도 업무 정지 사유다 하는 거 알아야 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 규정은 요럴 때 쓰는 거다라는 거지. 됐죠? 자, 쉬었다가 또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